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티안진의 SCO 정상회담, 베이징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격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신화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러중 동맹이 심화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과 다극세계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의 모스크바 전승절 방문에 이은 자신의 중국 방문에 러중 관계 발전에 깊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티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티안진 정상회의가 SC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대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며 러중이 공유하는 유라시아 지역 전반에 걸친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격파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선조, 조부, 증조부의 공동적인 영웅적 행위에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강대국의 진정한 지도자로 강한 의지와 전략적 비전, 세계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정세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것은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오늘날 외국 파트너들과 공평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소련과 중국이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격파하는 데서 서로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은 1937년 10월부터 1941년 6월까지 중국의 항공기 1235대, 야포 수천 문, 기관총 수만 정, 그리고 탄약, 장비, 보급품을 공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주요 수송 경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이어지는 육로로 소련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중단 없는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적인 속도로 도로를 건설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군이 일본군을 무찌른 유명한 백단 대전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백단 대전은 중국군이 일본군과 너무 진지하게 싸웠다고 마오쩌둥이 펑더화이를 못마땅해 한 계기입니다. 일본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국민당에게 맡기라고 했었는데 펑더화이가 눈치 없게 용감하게 싸웠다고 마오가 평생 마음에 담아뒀던 전투입니다. 이는 제가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푸틴은 하산 호수와 하린골 강에서 일본과 교전했던 소련군의 위협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39년 여름 소련의 전설적인 사령관 게오르기 쭈코프는 몽골 초원에서 첫 번째 주요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사실상 이후 베를린, 도쿄, 로마 추축국의 패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만주에 대한 공세작전은 중국 북동부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극동 지역의 정세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군국주의 일본의 항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가상적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재무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탈나치화가 일본의 군국주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치를 계승한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러중이 서명한 신시대 러중 포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은 전후에 확립된 세계 질서와 대화의 원칙을 소위 규칙 기반 질서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001년 설립된 SCO는 오랜 세월에 걸쳐 탄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해 정치, 안보, 무역투자, 문화, 인도주의적 교류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CO의 매력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에 있다면서 티안진 정상회의와 SCO 플러스 회의가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SCO 정상회담 환영 세션에서 가장 존재감이 두드러진 것은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부총리와 10여 명의 각부 장관을 이끌고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환영 세션에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은 대부분 외마디 인사말에 사진 촬영만 했지만 푸틴은 달랐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시진핑과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아 노보스에 따르면 푸틴은 시진핑과 최근에 러시아, 미국 접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매우 자세하게 소통했다고 전했습니다. SCO 본회담에 이어 SCO 플러스 정상회담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 푸틴 대통령은 약 13차례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의 정상이 3자 회담도 개최합니다. 러시아 직접 투자기금 총재 끼릴 드미트리예프는 SCO 국가 원수들의 단체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다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고립된 러시아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서방의 내러티브를 반어법으로 조롱했습니다. 한국에도 서방이 그리 떠드니 러시아가 진짜 고립된 것을 아는 바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들은 망해가는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동경하면서 한국이 나토에 발을 걸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CO 사이드라인에서 시진핑, 푸틴, 모디가 모여 유쾌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곰과 용, 코끼리가 모여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 군사 강국이 모인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구도입니다. 트럼프가 4번이나 전화했으나 받지도 않은 모디가 러시아, 중국에 확실히 붙었습니다. 브릭스의 중심인 RIC가 모인 이 장면으로 미국의 단극 패권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가방끈 긴 바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티엔진에서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총리의 방중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이 장기간의 국경 갈등으로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해 온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인도, 중국은 화해하기가 어려운데 트럼프가 인도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뉴델리는 베이징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양자회담에서 시진핑은 중국, 인도 두 나라가 화목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면서 롱샹꽁우, 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추는 것은 쌍방의 정확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국 28억 인구의 이익은 쌍방의 협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숫자로 먹고 들어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디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는 카일라스산과 마나사 로바르를 순례하는 중요한 코스가 재개됐고 양국 간 직항편도 운항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모디 총리는 9.3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터키 에르도안도 열병식은 거릅니다. 나토 회원국이라 간을 보는 것입니다. 이란의 페제슈키안 대통령도 SCO와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티엔진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이징 열병식 참가국 가운데는 악의 축이 있다는 식으로 떠드는 자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다수입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에서 병가, 필쟁 지지, 군사 전략가 입장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란을 서방에 빼앗기면 러시아는 카프카즈에서 봉쇄당하고 중국은 중동으로 나아가는 길이 끊깁니다. 한국은 미국 따라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배관시하는데 이는 아주 한심한 발상입니다. 여튼 한국은 해코지한 적이 없는 국가를 적대시하는데 선수입니다. 9월 3일 베이징의 열병식도 풍성한 다자 외교의 장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주목받는 VIP입니다. 한국도 여기 갔어야 했습니다. 이웃 잔치집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SCO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죄다 모이는 자리에 한국만 빠져서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두루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계 G7과 나토, 유럽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G7, 나토, 유럽연합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이미 세상의 중심축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중국이 결국 소련 꼴이나 갈갈이 찢어질 것이며 시진핑의 실각이 확실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망 있는 분들의 주장이니 안 믿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에서는 친중파 내지 좌빨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